지난주 있었던 댓글, 또 많은 엄지척을 받았던 댓글을 일단 소개하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를 안 된다. 댓글로 들어갈게요. 라라라라라라라. 자, 일단 지난주 엄지척을 가장 많이 받았던 글은 이 글이었습니다. 가스파엘님께서 써주셨는데요. 강캐 결혼 축하드립니다. 와우! 자, 19개를 받으셨고요, 엄지척. 그 밑에 받으셨고요? 김경화님께서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묘선님도 결혼 진심으로 축하다는 이야기 해주셨고, 또 마티나님께서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엄지척도 4개 받으셨는데 자유세계 탈출을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이 결혼이 이게 뭐 무덤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무슨 무덤이에요, 말도 안 돼. 이게 결혼하는 게 이제 자유를 이제 빼앗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무슨 자유를 뺏겨. 장사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좋죠.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 좋죠. 그럼요. 아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내가 요즘 와이프가 없잖아요. 네. 불안해. 장순아는 우리 여사님 항상 같이 이렇게 불안해. 그러니까 이상. 옆에 아내가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네. 야. 우리 애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없으면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야구인님께서도 이렇게 써주셨는데, 강캐님 결혼식 진짜 가도 되는 거죠? 진짜 오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제 하고 싶은 거 아내랑 공유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질 텐데, 예전처럼 반쯤 정신 놓은 성대모사는 들을 수 있는 거죠. 기술을 쓰다 결혼이 있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셨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질문에 관해서는 엄지척 받은 거 또 소개해드리자면, 영어 이이님께서 기아 포수 찾았다 신범수라는 글을 써주셨거든요. 엄지척 16개를 받으셨는데 신범수 선수에 대해서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신범수가 거의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포수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몰라요. 신범수 나왔다 막 이제 팬들은 되게 지금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전에 이제 워낙 주유상이라든가 한승택 선수가 이제 방망이가 이제 좋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늘 지켜봐야 돼요. 아니 뭐 몇 경기 했다고 그러니까. 뭐 풀타임으로 지금 뛰어보지 않은 상황이라 네. 어떻게 또 이게 급변할 줄 몰라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엄지척 보내주셨고요. 마지막 엄지척 7개 받으신 사쿠라 카즈안님께서, 롯데 하나는 지난 10년 동안 하위권에서 유망주를 모았어요. 자기 팀이 10년 동안 8번 하위권이면 좋은 선수들 모을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고 네. 좋은 선수들을 뽑았는데 못 키워서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실패하는 경우가 사실상 더 많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제 프로에 들어와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그 기량이 그대로 또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팀에 녹아, 이거 사실 어렵고 예측하기가 사실 그렇지. 어렵습니다. 예측이 안 되죠.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드릴 텐데, 쭈꾸미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번에 댓글 남겼는데 답을 못 들어서 다시 댓글 납니다. 전광판을 보면 H와 E가 있는데 경기 중에 어떨 때는 안타로 기록되고 어떨 때는 에러로 기록되는데, 안타는 이해가 되는데 에러의 판단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안타와 에러의 판단하는 기준을 야구에서 알려주세요. 그거는 기록원이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록원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인 거죠. 그렇죠. 기록원이 저거는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면 실책을 주겠죠. 그런데 저거는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해도 잡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면 안타를 주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적으로 기록원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록원이 각 경기마다 2명이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 명이 하면 독단적인 생각이 되다 보니까 네. 두 명이에요? 기록원이 2명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 2명이에요. 그래, 맞아요. 가면은 그 기록실 예전에 한번 가본 기억해 보면 2명, 여러 분 앉아있던데? 왜냐하면 그 상황을 네.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되다 보면 한 명이 독단적으로 생각하면 보는 시야가 이게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보는 시야가 되게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2명이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조율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고 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네. 한 명보다는 2명이 하는 게 더 낫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야구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는 기록원실이더라고요. 왜냐면 잘 봐야 되니까 정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되게 좁은 자리에 앉아 계시던데. 자, 김성경님께서 우리 또 고라장이 당권 손님이시죠. 네. 직문즉답 질문인데, 포수는 왜 배터리라고 하요? 라는 질문이에요. 야구 용어로 쓰이게 된 것은 야구를 대중화시킨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인해 탄생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 배터리는. 야구의 통일된 규칙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미국 야구의 아버지 헨리 체드윅은 기자 출신으로 1860년대 배터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 남북전쟁에서 사용 중이던 포병대 배터리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것. 9명의 타자들이 공격을 하기 전 투수와 포수의 화력을
구성에 상대를 두들겨 부순다는 뜻의 영어 단어 배터리에서 착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 배터리는 투수와 포수의 결합을 의미하는 단어로 진화됐다고 합니다. 끝. 네. 끝. 깔끔하네요. 자, 그리고 삐에롱 갈매기님께서 뜬금없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중계 캐스터는 왜 남자밖에 없나요? 여자 스포츠 아나운서들 많은데 캐스터 하고 싶은 분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자 아나운서 중에 오효주 아나운서는 하이라이트 더빙을 했었어요. 알롯베이스볼. 배구 중계도 했잖아요. 배구 중계 했었고. 네. 근데 야구 중계에 왜 남자밖에 없냐? 여자 아나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오효주 아나운서, 조은지 아나운서 가능할 거예요. 예. 그리고 가능합니다. 다른 그 매거진 이제 프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네. 아마 웬만한 야구 팬들보다 지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여자 아나운서도 진짜 안 시키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효주 아나운서나 조은지 아나운서 중계 한번 시켰으면 좋겠어요. 야구 중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였죠. 2021년도에 볼티모어 오리올즈 MLB 최초 여성 중계 캐스터가 탄생을 했습니다. 멜리아니 뉴먼이라는 이제 캐스터인데 91년생. 그 2021년도 9월 30일 날 보면 그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ESPN에서 네. 여성 진행자로만 그러니까 여성 캐스터와 여성 야구 해설이요? 오. 이 진행한 경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제시카 멘도사와 멜라니 뉴먼,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 분이 메이저리그 사상 처음으로 여성 캐스터와 여성 야구 해설자로 중계를 했습니다. 야.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샌프란시스코의 예전에 그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의 여성 1루 코치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여성이 굉장히 많이 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욕 양키스의 마이너리그 팀은 감독이 여자예요. 감독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뉴욕 양키스도 예전에 수잔 와일드먼이라는 1990년대 중반 양키스 라디오 아. 캐스터로 활약을 했던 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팀장으로 있는데 갑자기 딱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해보는 게 왜 안 시켜봤을까? 그러니까 KBSN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뭐 해보세요. 야구 캐스터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가능하다고 보고, 왜냐면 그만큼 능력이 좀 있으니까, 또 연차도 네. 많이 쌓여있고, 지식도 네. 많으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알롯 베이스볼 나가서, 이제 MC로도 했었고, 이제 데이터로도 MC 나간 적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 스포츠 팬분들이 남녀의 성역을 좀 많이 무너뜨리지 않았나. 네. 제가 나갔다고 해서 막 시청률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졌죠. 그랬죠. 네. 그리고 여자,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뭐랄까, 그 영역이 좀 사라지면서 더 전문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빨리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 채널도 그렇고 다른 맞아. 채널도 왜 여자 아나운서들은 안 돼? 되는 거지.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진짜. 자, 그리고 스몰랜드님께서 파울적에서 공이 날아가도 심판들이 인필드 플레이를 선언하는데 어차피 파울인데 굳이 선언할 필요가 있나요? 인필드 플라이. 파울 지역에서의. 파울 지역으로 완벽하게 파울이라고 판단이 되는 공은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할 때 뭐냐면 네. 이게 파울인지 페어 지역에 들어올지 애매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필드 플라이 이프 페어라는 이프 페어. 이페어라는 사실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네. 이게 파울라인 근처에 이제 볼이 떴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이 타구가 인필드 플라이 이프 페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파울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아웃이 안 돼요, 타자가. 오. 다시 한번 기회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필드 플라이라는 거는 그라운드 안에 플라이볼이 떴을 때잖아요. 네네. 그럼 타자 주자는 무조건 아웃입니다. 무조건 아웃이죠. 그런데 이 파울라인 근처에서 떴을 때는 파울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수비수가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는 못 잡았을 타자한테 경우. 한 번 기회가 더 자요. 아, 그렇구나. 네,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필드 플라이 선언했어도 파울 지역에 떨어지면 다시 기회를 못 네. 잡으면, 못 잡고 처리를 맞아요. 못하면. 네.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차피 파울인데 굳이 선언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완벽하게 파울이라고 느낀 공들은 인필드 플라이를 외치지 않습니다, 심판들이. 네. 파울라인 근처에서 플라이볼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말한 인필드 플라이 이프 페어. 이프 페어. 네, 선언을 하죠. 야, 그렇구나. 이거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좋은 질문이었네요. 네, 이거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보니까 와. 이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우리 이거. 스몰랜드님. 네. 어, 이 야구 규약 규칙 중에 이 인필드 플라이하고 보크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어렵고 저도 한 네. 10번 읽었는데 뭔 소리 하는 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걸 진짜 뭔 소리 그래서 이거 포기한 적 많아요. 근데 인필드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쉽거든요. 예. 맞아. 보크는 일반 분들이 봤을 때 진짜 어려워요. 아니 이거 장순아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상상이 좀 안 되게 글을 안 써놔가지고 그려지잖아요. 머리에 안 그려져. 그려져.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계속 드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 어려운 네. 그 규약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상으로 만드는 게 확실히 좋아요. 규약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지금 없죠. 안 만들어졌는데 없죠. 없죠. 그러니까 KBO가 야, 따내자, 민우가. 야, 그러니까- 이거. 야, 그러니까 KBO가 이 야구 규약집 만들 때,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KBO 홈페이지에 가면 그걸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규약집을. 규약집 다운로드 그때 다운로드 받을 때 영상을 같이 첨부해서 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 영상 해가지고. 예, 아, 예. 너무 좋다. 그럼 이런 상황이구나. 이게 음. 딱 머릿속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팬들도 이러는 거구나. 예. 쉽게 근데 이해- 그런 영상을 한번 보게 되면 잘 안 잊어먹습니다. 그럼요, 영상과 예. 다르죠. 글은 영상과 다르죠. 갑자기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딱 나오게 되면 생각이 나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 영상을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이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엔 저는 이제 축구 심판 자격증이 이제 대학교 때 따가지고 있었는데 심판 강습회를 하면 그 예시 영상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네. 분명히 아마 KBO도 그런 상황들을 다 그 수집해가지고 영상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걸 이렇게 다 같이 볼 수 있게 정리를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그러니까 규약집 옆에다가 네, 그렇게 해놓으면 하면 딱 되게 좋죠. 저는 유익할 것 같아요. 야, 네. 이 야구라가 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명춘님께서 댓글에 질문 남겨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위의 질문은 이 코치가 3명인데 선수는 혼란이 되지 않냐 이 얘기거든요. 딱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코치가 있고 보조 코치가 있고 그 또 제2의 또 보조 코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메인 코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코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메인 코치가 따라가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코치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메인 코치가 얘기하는 것만 듣고 다른 코치들은 특별하게 조언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갖고 있는 그 야구에 대한 기본적인 그 타격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코치 쪽에서 통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 목소리. 선수한테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한 목소리를 낸다. 예. 예.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베테랑 선수들까지 잘 융화되어 배울 수 있는지 더. 근데 이게 베테랑 선수들은 그 코치들이 따로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뭐 타격폼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게 오랫동안 축적이 돼 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네. 이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스윙이 좀 이상하구나 이런 것들을 코치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코치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약간 제가 스윙을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봐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커리어가 뛰어나지 않은 코치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예. 그런 코치들은 사실상 뭐 베테랑 코치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실 욕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먼저 물어보죠. 물어봤을 때는 이제 어떤 영상을 찍어서 같이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영상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찾고 이런 쪽의 어떤 그 조합만 아마 할 겁니다. 예. 자기 경험보다 선수가 경험이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시스트 개념이 네, 말이 안 되는 도와주는 거죠. 느낌. 그렇죠, 예. 도와주는 느낌.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댓글에 올라온 질문 살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MLB 파크 들어가서 한국 야구타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 한동희 이슈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있는 듯합니다. 글쎄 한동희가 이제 조만간에 아시안 게임 그 최종 엔트리 발표가 날 겁니다. 나겠죠? 네, 노시환 선수는 뭐 거의 유력하고요. 지금 좋으니까요. 네. 성적. 근데 한동희 선수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경쟁자가 사실 문보경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문보경 선수는 지금 3할을 또 때리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성적에서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한동희 선수가 5월 달에 그래도 조금 좋아졌거든요. 6월 들어서 다시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최종 엔트리 명단에 과연 한동희 선수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지켜봐야 되겠네. 네. 구창모는 무조건 데려가지 않을까요? 이게 구창모 선수가 16일 만에 등판을 했는데 다시 전완근이 어디냐면 여기 같아요. 여기 팔꿈치하고 손목 사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창모 선수가 이제 한 시즌을 통째로 쉬었거든요. 그때도 전완근이 약해져가지고 쉬었는데 16일을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다시 올라오고 나서 부상을 당했는데 미세한 부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최종 엔트리에 합류가 될지 안 될지가 이게 사실 이게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명분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창모 선수는 항상 생각하는 게 건강한 구창모를 좀 네. 봤으면 좋겠다. 규정 이닝을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잖아요. 네. 참. 그래서 이제 그 BFA 단연 계약을 할 때 구창모가 이제 건강하다고 하면 그 정도의 계약을 줄 수 있지만 그 규정 이닝을 한 번도 채우지 못한 선수에게 과연 이렇게 큰 배팅을 할 이유가 있나? 사실 이런 이야기도 참 그런 많았습니다. 얘기도 그 당시에. 나왔었죠. 예.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6월 이제 초니까 한 15일 안에는 결정이 날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최종 명단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은퇴 투어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가능한 건 류현진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요? 저는 최정 선수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최정 가능하죠.
근데 김광현 선수도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그 사건 때문에 사실상 힘들어졌고 최정 지금 나와 있는 오승환 선수도 아마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그 사건이 한번 있어가지고 은퇴 투어 가능한 선수가 제가 느꼈을 때는 최정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그러면 이승엽 그리고 이대호에 의해서 최정인데 그 타자만 지금까지 나오겠네. 네. 그건 좀 아쉽네요. 은퇴 투어가 좀 투수 쪽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양현종 있겠다. 만약에 하면 양현종도 가능하죠. 만약에 양현종 선수 은퇴를 하게 된다면 양현종 가능하죠. 이번 시즌 노장들 하향세가 유독 심하네요. 요거 있는데요. 오재일, 김재환, 박병호, 김현수. 오재일은 아직까지 타격감 김재환 선수는 거의 거론이 안 되고 있고 김현수 선수는 시즌 초반에 좋았다가 지금 5월 달부터 슬럼프고 한유섬 선수는 지금까지도 슬럼프고. 아니 이게 보니까 35 좀 넘어가면 아무래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40 가까이 되면 선수들이 지금 뭐 이 베테랑 중에 성적 내는 선수가 최영우 그리고 강민호 요 두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맞아요. 네. 근데 최영우 봐요. 41살인데 지금. 최영우는 OPS가 1이 넘는 0.9가 넘는 선수가 리그에서 지금 4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OPS 부분에 있어서 타격 부분에 있어서 그게 좀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1이 넘는 선수가 아예 없고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죠. 에버러지도 지금 타격 길이가 3할 2푼 6리가 7리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시기면 한 3분의 1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 타격 길이가 거의 한 3할 7, 8푼 때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확실히 투수들이 좋아진 건지 아마 타자들의 기량 발전이 떨어진 거지. 체력 고갈이 좀 이게 WBC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시작점이 좀 일찍 했다는 것도. 근데 투수들이 좋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WBC를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거든요. 외국인 투수가 확실히 플러코스를 뭐 필두로 프라도도 괜찮고, 뭐 반즈, 뭐 스레일리 최근에 살아났고, 뭐 켈리 확실히 부진했던 4월보다 5월이 좋고, 그다음에 리카르도 산테스 좋죠. 뷰캐넌 수아레즈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제 몫을 해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타자들의 그 기본적인 에버리지 하향과 맞물려서 좀 타격 성적들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지금 OPS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평균 자책점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1점대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일본 기록 한번 보세요. 가끔 일본 들어가서 보잖아요.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갖고 있는 팀이 12개 팀 가운데 2-3개 팀밖에 안 돼요. 팀 평균 자책점이 거의 다 2점대입니다. 진짜? 와. 투수들이 아주 거기는 그리고 외국인 투수가 랭킹에 올라와 있지도 못해요. 몇 명 올라와 있는데 전부 랭킹 뭐 탑5 안에 탑10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 자국 리그에서 활약하는 일본 선수들입니다. 그만큼 수준이 높아요, 일본 투수. 그리고 국제대회도 그렇고 일단 투수력이 좋아야지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네요. KBO에서 은근 신기한 징크스? 히어로즈가 창단된 이후에 롯데와 히어로즈가 함께 가을 야구를 간 적이 없고 그렇다고 동반 가을 야구를 탈락한 적도 없으며 한 팀이 잘하면 한 팀은 무조건 탈락. 이렇게 된 거라면 키움은 탈락하고 롯데가 올 시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현재 성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키움이 3위로 진출했는데 롯데가 8위로 탈락했고 재밌긴 하네. 이거 굉장히 재밌다. 이거. 이게 2021년에는 또 키움이 2018년부터 계속 진출했을 때 롯데는 계속 탈락했네요. 이게 만약에 통하려면 지금 이 순위가 유지가 돼야 돼요. 올해 유지돼서 키움이 탈락하고 롯데가 들어가야 되네. 가을 그렇죠. 야구에. 그런 거죠. 그런 논리죠 지금. 그러니까 이 징크스가 이어진다면 이게 굉장히 신기하네. 신기한 징크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선아의 직문 직답. 직선에서 부르는 걸 직선에서 부르는 장선아의 직답. 지지난주 거 비디오 판독이 적기 때문에 제가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직문 직답은 60초 가겠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직문 직답의 질문은 경기를 보다가 외야의 홍창기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뒷주머니에서 뭔가 페이퍼를 꺼내서 보더라고요. 이 페이퍼가 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좀 적혀져 있는지 그리고 이 페이퍼는 어떤 쓰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어느 정도까지 이제 허용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60초 들어갑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처음 시행이 됐죠. 이게 포수도 사실 요즘은 이제 플레이북 리스트밴드라고 여기 손목에다가 차가지고 타자들이 어떤 코스 잘 치고 어떤 공이 약한지 다 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9명 그리고 그 백업까지 하면 한 12명 정도 이렇게 그 기록을 넣어요. 그래서 뒷주머니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좌투수가 나왔을 때 타구가 어느 쪽으로 많이 가고 우투수가 나올 때 어느 쪽으로 많이 가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뒷주머니에 넣어요. 예전에 안 됐는데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허용을 하다 보니까 KBO 리그에서도 아마 몇 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4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타자가 나왔을 때 마운드에 누가 있을 때 우투수냐 좌투수냐 누가 있을 때 딱 봅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딱 이쪽으로 많이 치구나. 그러면 그쪽으로 딱 옮겨가 있는 거죠. 땡! 60초 드렸잖아요. 47.83초.
자, 다음 주에는 장순아가 만화를 또 유소년 발전 기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급하게 땡을 하시네. 지금 야구장 가셔야 돼서 그런지 급하게 땡을 하시더라고. 예전 같으면 충분히 시간을 끄실 텐데 오늘 플레이북, 이게 손목에 차는 게 플레이북 리스트밴드일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게 홍창기 선수가 보면서 저도 외야에서 이렇게 보면서 자기 위치 이동을 좀 하는 걸 봤는데 이게 그러면 각 타자별로 예를 들어서 9명의 타자면 그 쭉 다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럼 이거 좀 그럼 저기 뭐 누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저 전력분석위원회에서 전력분석위원이 이렇게 그 주전 라인업으로 나가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적어주고 네. 백업 선수들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아, 그렇게. 언제 수비 나갈지 모르니까. 야, 그렇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또 좋은 수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아마 도와주는. 그 1대1로 그러니까 만약 강성철과 장성호가 대결을 할 때 어느 쪽으로 많이 친다 보다는 네. 제가 봤을 때 좌투수가 나왔을 때 우투수가 나왔을 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아마 기록이 정리돼서 그 종이 안에 아마 기록이 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사실 정확하게 보진 못했거든요. 네네네. 네. 장순아가 외야 볼 때는 이런 거 아예 없었죠? 없었죠. 아예 없었죠. 네. 네. 없었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부 스탑까지 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또 장순아가 1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꾸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라네다 대꾸라! 야, 뭐야?